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우리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참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 JRBS에서는 2022 유튜브 기획 선거회담을 준비해서 각 선거구별로 또 출마 예정자, 예비 후보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야기 듣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과 만나볼 선거구는요. 제주시 애월읍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또 분구 예정이라서 여러 가지로 또 많은 관심 받고 있는 지역인데요. 현역 의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의원. 네, 제설에 도전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인 소개 반갑습니다. 먼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애월읍 출신입니다. 네. 애월읍이 고향이고 또 거기에서 자랐고, 그리고 지금은 애월읍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성균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4년에는 교육의원으로 의회에 입성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지난 2018년 6.13 제11대 의회에서 지역구로 입성을 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뭐 삼선 도전이라고 하실 수도 될 것 같은데요.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주요 성과들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이게 저는 지방의원 또는 지방의회 네. 이걸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또 정치인도 아니고 네. 다만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일이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받들고 또 지역 주민의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실 심부름하는 것이죠. 그 지역 주민의 요구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을까? 또 그 해결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될까 네. 하는 것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달리 말씀드린다면은 지역 주민의 심부름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3년 한 4년 또 교육기간까지 하면 또 한 8년 이렇게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일을 해왔는데 사실 이제 교육위원으로서는 지역의 요구가 가장 우선적인 요구가 학교의 다목적 그 회관을 학교마다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 지역의 그 다목적 회관을 학교 안에 지어야 되는데 학교 안에 공간이 허락하는 그런 학교는 이제 애월읍에는 거의 100% 다 이루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있고 나서 다시 이제 지방의회로 제가 왔는데요. 지방의회에서 와서 보니까 한 20년, 30년에 상당히 해묵은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고 수건 사업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그 애월읍민들이 3만 7천을 넘어서는 상당히 큰 읍인데요. 목욕탕 시설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난 한 20, 30년 동안의 수건이었는데 제가 지방의원으로 오면서 행정자치위원장을 하면서 그걸 한 3년에 해결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이고 목욕탕이라든가 아이들 돌봄이라든가 또 경로 문제라든가 또는 뭐 컨벤션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넣을 수 있는 한 1,700여 평에 이르는 상당히 큰 문화복합센터를 한 3년 제가 활동해서 이제 만들었고 또 달리 얘기한다면은 애월에 그동안에 그것도 또한 수건이었습니다. 애월항이 LNG만 있어가지고 애월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항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애월읍 모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여객항을 만들어서 좀 수입이 되는 항구를 만들자. 이게 그동안의 수건이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한 20여 년 가까이 못 해온 것을 지난 그것도 한 2년 정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좀 들였는데 그래서 여객항으로 지난 20년 그 12월 말일부로 고시가 되었어요. 그런 부분들 또 달리 이런 주민들의 마을에서 작은 요구들이야 꼭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성과들 또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자, 그로 인해서 이번에 다시 이제 도전을 하시게 되면서 또 구상하고 있는 우리 애월읍 지역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지역 공약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역 공약이 있다면 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역 공약은 이겁니다. 우선 애월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입니다. 근데 해마다
농민들이 해마다 좀 빚이 줄어들어야 될 텐데 네. 점점 빚이 늘어나고 늘어난다. 있습니다. 대략 이제 제주도 전체로 볼 때는 평균 농가의 부채가 한 8천만 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네. 농사를 지어서 지금과 같은 방식과 지금과 같은 행정의 리드를 가지고서는 부채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힘드네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농업에 해야 할 일은 가공 공장을, 그러니까 이제 달리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양배추 같은 것은 위장이 참 좋다 그러잖아요. 네, 먹으면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공해서 제약회사의 약재의 재료로까지도 네, 네.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가공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네. 어떻게든 소득을 좀 안정시켜 보자 하는 것 하나. 그다음 네. 또 하나는 그 저온저장 시설을 애월에 유치해 가지고 네, 네. 유치해서 또 출하량과 출하 시기를 조절하는 문제. 이건 뭐 제가 어떻게든 이것은 네. 얘기도 되고 있고 네, 네. 제가 다시 에올롭의 대표로서 오게 된다면은 네, 네.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네. 해결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하나는 에올롭 전 지역으로 볼 때 60대 이상 이 어르신들이 25%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또한 대책이 있어야 네, 되거든요. 그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가지고는 경로당을 요양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로당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네. 요양보호사를 배치를 해가지고 마을에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24시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네. 경로당을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네. 또 하나는 네. 사회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세대 중에 하나가 40대, 50대거든요. 네. 또 이분들이 아이들 교육에 대한 부담도 가장 많은 그렇죠. 세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에월읍에 이제 복합문화회관도 들어서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서쪽 지역에 서부 지역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둘로 이제 지역구가 나눠지게 네, 되니까 서부 지역은 물론 동부 지역에도 아이들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고 또 하나는 또 청소년 세대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놀기도 하고 또 취미 활동도 하는 그러한 공간을 네. 그런 종합적인 공간을 꼭 좀 만들어야 되겠다 네. 하는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네. 이런 것들과 함께 맞춰서 특히 부녀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달리 말씀드리면은 생활문화의 공간이죠. 네.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뭐 대화도 나누고 네. 좀 자유롭게 네. 활동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반드시 또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다시 만약 우리 존경하는 은민 여러분께서 네. 보내주신다면 네.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로 만족스럽게 네. 완성을 꼭 시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죠. 아, 그렇습니다. 네. 틀림없이 실현이 될 겁니다. 네, 지역 공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은 4년 전 공약 간단하게 네, 기억나십니까? 네, 점검 한번 해 볼까요? 제목만 어떤 거 있었죠? 네. 4년 전 공약. 네, 출마하셨을 때. 어떻게? 네, 4년 전 지난 지방선거 때 공약. 네. 지난 선거 때 공약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네. 대부분인데요. 상당 부분인데 네, 네. 대부분 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거. 장기적인 이게 계획이요? 3, 4년 걸릴 것들은 지금 한창 추진 중에 있고 네. 1, 2년 걸려서 되는 일들은 다 거의 대부분 상당 부분을 네, 네. 이루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드린 것들이 그러한 것들. 것들인데 네. 아, 다만 이제 완성하지 못한 것이 네. 복합문화회관 이제 설계 중에 있어서 후반기에는 착공에 곧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네. 또 애월 항만도 5월쯤이면은 그 애월항 전체 네. 구조를 다시 네.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여객선이 오려면은 그래서 그 이제 5월 달이면 설명회를 하게 될 것이다 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제가 그 하나만 그 네. 사전에 공약으로 했던 거 네, 네.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제가 그런 거를 잘했다라고 해서 네. 그 대한민국 지방자치행정 의정대상도 또 수상. 받은 적이 있고 네. 또 지방의원 약속 대상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도 네. 제가 받은 적이 있고 아. 또 우수 조례 우수상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뽑는 유권자 대상
또 참봉사대상, 네. 뭐 지역발전 공로의 대상, 대상까지. 또 공무원들이 뽑는 베스트 원상 이런 네. 것들이 네. 다 공약을 제대로 잘 실천했다 네. 해가지고 주는 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예. 하나 공업계도 보여주는 그런 상을 사례네요. 다 주시더라고요. 아유, 네. 자, 그게 또 간접적으로 본인을 또 PR하시는 또 점수표가 된 것도 같습니다. 많은 고맙습니다. 분들이 네, 고맙습니다. 믿고 보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럼 유권자들에게 네, 저를 꼭 선택해달라는 마지막 발언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월루민 여러분, 제가 구성하고 있는 약속으로 드릴 수 있는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1차 산업 특히 농업 부문에 관해서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상당히 필요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거대한 폭으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문제 해결이라든가 안 그래도 지금 농업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고 또한 이제 농업 생산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한 데다가 행정이 농업용수 대금까지 부과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을 하고 네. 또 이제 중기적으로는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게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이 농업 생산물의 가공 문제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 네. 저온저장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반드시 이루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또 하나 더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아이들의 문제하고 어른들의 문제를 가장 쾌적하게 그리고 가장 요구를 잘 이루어 줄 수 있는 네. 그러한 그 애월룹으로 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네. 또 지금까지 좀 힘을 더 배가해서 네. 잘 만들어 나가겠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존경하는 애월룸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네. 심부름꾼으로서 모자람이 없도록 하는데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네. 다 쏟아붓겠다 네. 하는 말씀을 약속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2022 유튜브 기획 선거회담 제주시 애월읍 선거구로 가봤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강성규 출마 예정자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